자, 이슈 3합 시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신준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슈 3합 공식 질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한 주간 관심이 갔던 뉴스 어떤 게 있는지요? 먼저 신준 변호사님. 네, 저는 코스피 코스피 2,900 돌파, 예. 5,000까지 가자. 예. 이 이슈인데요. 예. 한국 거래소를 방문해서 이제 거기서 직접 여러 가지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ETF 계좌라고 네. 이 주가 지수에 이제 지수 계좌를 말하는 건데 저도 이게 예전에 있다가 이제 쭉 없다가 다시 만들어야겠다. 만들어야겠다. 예, 이 계좌를 만들어야겠다. 네. 그리고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국장 탈출은 뭐 지능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암울한 상황을 점쳤는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다 몰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른 게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치고 나가면서 이게 굉장히 빠르구나. 나는 오늘이라도 당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이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 이게 주식이라는 게 안정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불확정 이런 게 해소되니까 네. 주가도 지금 뭐 3년 몇 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그러고 진짜로 누구 말대로 5천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확실성이 그렇죠. 해소된 것도 있지만 이게 지금 현 정권이 그 주식시장, 자본시장의 안정화, 그다음에 투명화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그런 뭐 주식시장이 사실 좀 후진적이다 이런 평가들이나 좀 비판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일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 좀 하십니까? 아닙니다. 왜 안 하실 것 같은데 왠지. 예. 아니 ETF 계좌도 예. 여쭤보니까 예? 약간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 시큰둥하셨어.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투자를 부동산 이쪽 위주로 하는 그런 거 좀 바뀌어야 됩니다. 네. 주식을 통해서 건전한 자본시장 만들고 네. 그래서 이제 선순환이 되는 구조 동참해야죠. 예, 동참해야죠. 알겠습니다. 전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동의합니다. 김필성 변호사님이 관심을 가졌던 이슈 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며칠 전에 대통령실에서 네. 이제 브리핑 기자 질의도 생중계하는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해서 예. 생중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뭐 언론계에서는 뭐 반응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제 이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제 개혁에 대한 또 다시 얘기들이 다시 나오잖아요. 네. 뭐 이제 뭐 검찰 개혁이니 이런 것들이 다시 추진되고 있고 지금 이제 금방 얘기한 것도 결국은 자본시장이나 뭐 경제 분야에 있어서 이런 개혁 시스템이나 제도적 개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 개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언론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는 사실 방향 설정부터 잘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요. 저는 이게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보의 유통. 유통. 유통을 이제 유통 구조를 좀 이제 바로 잡고 투명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그 정보들이 이 불공정하게 좀 유통되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사실은 뭐 대표적인 게 가장 이제 큰 문제가였던 게 검찰에서 나오는 이른바 맞습니다. 물론 저기 그 피해 사실이나 이런 예. 것들이 막 수사 정보들이 막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정보가 이제 관공서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투명한 방식으로 제공되지 않고 그리고 몇몇 그 가까운 기자들에게 밀착하는 식으로 전달되면서 정보의 그런 유통이 상당히 왜곡돼 있다는 생각이 네. 좀 있었거든요. 그런 걸 바로잡아야 되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실부터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기 기자들이 묻고 그다음에 소통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좀 실제로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소통을 중시하는 모습들은 뭐 직전 대통령인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뭐 도어스태핑을 했지만 결국 다 제대로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정말 실질적인 그런 실질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좀 이 모습이 이런 뉴스가 좀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요. 기자들이 뭐 얼굴 나오는 게 초상권 침해 뭐 그런 거다 국민의힘 또 반발하긴 하던데
기자들 다 얼굴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MBC 뉴스 박준희입니다. 뭐 하잖아요. MBC 뭐 KBS 뉴스든지. 네. 그렇지 않나요? 제가 네, 잘못 그렇죠. 알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기도 하지만 이 질의하는 과정도 네. 다 이렇게 보면서 쌍방향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선하다, 새롭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 굳이 뭐 논의를 깊게 하는 게 사실 언론에서는 자신들이 목소리를 여기서 다 내면은 이상할 수 있으니까 국민의힘에서 그걸 언론의 그 목소리 대신 내주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봤지 우리밖에 없지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 그러면 또 질문 보면 엉뚱한 질문하는 기자들 공부도 안 하고 이상한 기자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체계를 져요. 네, 그 얼굴 대놓고 이제 또 엉뚱한 질문하 진짜 많아요. 왜 저러지 이런 사람들. 근데 얼굴 나오니까 저희도 TV에 나오니까 네.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네. 하죠. 그런 효과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정부 대변인 쪽도 네. 준비를 많이 해서 나와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좀 충실하게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목소리 안 나오고 뭐 얼굴 안 나오니까 대충 해가지고 막 꼬투리 잡는 식으로 하는 그런 질문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질문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예, 거였죠? 반미주의자라고 하는데 네. 미국에 입국이 되시나요? 뭐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너무 것도 충격적인 거예요. 책임을 지고 네. 그 아니, 언제 최소한- 얘기를 지금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아니, 최소한 자기가 이제 네. 기자로서 질문을 하려면은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맞아요. 있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요 정도 질문은 괜찮아요. 그런데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사실 확인을 좀 부탁한다. 이게 무슨 기자입니까? 전 너무 놀랐습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미국에서 학위도 받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런 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이미 한 다음에 네. 커뮤니티에 이런 이야기들이 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을 여쭙는 정도. 그렇죠. 뭐 어떻게 그 질문은 뭐할 필요도 없는 질문인 그쵸. 것 같고요. 뭐 필요도 없는 질문이죠. 80년대 미문화 점거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네. 아유 하여튼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얼굴 사실관계- 대놓고 하세요 이제 얼굴 대놓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신주 변호사님 오늘 또 다른 카메라가 또 설치됐습니다. 네네. 네. 저는 오늘은 아, 다큐, 아유, 다큐 멋있어요. 오늘은 네. 요거 지금 촬영도 네, 같이 멋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스튜디오까지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신주 변호사를 또 네. 어떻게 또 새 정부가 들었으니까 우리 신유 변호사도 좀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정부가 들어오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네. 좀 뭐랄까 상쾌해서 아하. 네,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아하. 네. 어떻습니까? 2주 차인데 뭐 행보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고요. 지금 느낌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네. 그동안 가슴속에 이제 담아뒀던 네. 이런 것들, 이거 빨리 어떻게 해봐야 네. 되는데라고 했던 것들이 확 터져 나오는 느낌이라서 네, 네. 좀 정신없이 좀 돌아가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안정되면서 좀 이제 추진을 이렇게 밀고 나가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하여튼 국민들이 그런 기대감 또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 통과가 됐습니다. 이 특검 그만큼 또 국민들이 기다렸던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수차례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이 국회의원들로서는 법안을 뭐 만들고 통과를 시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거부권이라는 벽에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를 완전히 묶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는 법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만드는 거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 그리고 꼭 실행해야 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만드는 건데 세상에 모든 거를 거부권으로 막아놨고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또 계엄을 선포해서 내란까지.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못했던 것들을 일을 하는 그 차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검찰 개혁도 얘기하셨지만 네.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꽉 쥐어막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특검법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막아놨던 그런 수사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원시원하게 시작이 돼야 되죠. 네. 그런 첫 번째가 통과가 됐고 공포까지 됐다는 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포가 됐다는 거.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죠. 이게 이렇게 세계 특검이 동시에 됐던 적이 있나 싶기도 하고
총 35개 항목 수사 대상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인지하면 더 수사가 가능합니다. 조사하다가 어떤 내용이 잘 규명이 돼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네. 가장 고위층 아, 대통령실하고 대통령.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겠죠. 네. 이게 뭐 사실 뭐 내란 특검이든 뭐 최상병 특검이든 뭐 김건희 특검이든 아마 이제 실제 실무했던 사람들이 저기 수사 대상에 일단 먼저 들어갈 텐데요. 네. 그런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그 사람들이 처벌받는 식으로 끝날 위험이 있어요, 사실은. 맞아요. 아마 만약에 이제 특검이나 이런 게 안 됐으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무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텐데 네. 정말 이게 이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지난 정권 내란으로 끝난 지난 정권의 가장 큰 문제들을 지금 파헤치자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그 뒤에는 결국 대통령, 뭐 최고위, 뭐 김건희, 뭐 이런 최고위 권력을 휘둘렸던 사람들이 뒤에 있을 거라는 지금 그 심증이나 이런 것들이 정황이 충분히 확인된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두 윗사람, 제일 윗사람을 찾아내는 거가 필요한데 지금 그 관련돼서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김건희 특검도 있고 최상병 특검도 다 지금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최고위도 최고위지만 국민의힘 인사들도 많이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란 특검법의 일부분, 또 김건희 특검법의 공천 개입 부분, 국민의힘 그래서 위헌 정당 해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상당히 반발하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통해서 굳이 네. 해산하는 그런 것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내려야 될 것이냐, 저는 그것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모습이 자체 거의 해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마치 뭐 헌법재판소로 인해서 핍박받는 그런 피해 정당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우려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글쎄요, TK 지역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지금도 그 계엄 내란을 거친 이 대선 국면에서도 40%의 네.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해산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해산될 경우는 국회의원직도 다 박탈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저는 한편으로는 자체 해산 수준에서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네. 자 국민의힘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보면 법원에 가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법원에 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좀 재판 빨리 해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현장 발언 좀 들어보고 두 분과 이야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재판을 실시하라!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국민의힘은 왜 저래요? 국민의힘- 뭐 하는 거예요, 저서? 국민의힘은 이제 다시 제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저기 지지층들 결집을 하고 예. 현재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적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전에 이제 고에 같이 주십시오. 예, 좀 전에 말씀하셨죠.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 네. 반발한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본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국현이든 아니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지금 내란이나 뭐 아까 말했던 공천 개입이나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 대상이 돼야죠. 이것이야말로 성역 없이 이루어지는 거여야 되는데 우리는 수사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네. 지금 법원에 가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있는 불소수권에 대해서 사실 책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다 그거 진짜 나와요.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사실 법조인들 많잖아요. 논란의 보니까. 여지가 없는 얘기인데 예. 사실은 이거야말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방탄이니 뭐 수사하라고 하면서 본인들에 대한 수사는 아예 막으려고 하는 게 저게 사실 논리적으로 맞나 법리적으로 맞나 생각은 듭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저렇게 해야지 어쨌든 지지자들 결집을 시키고 뭐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저런 식의 정치 공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을 속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헌법 교과서 다 법조인들이고 헌법 공부 안 했나?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네. 보면은 대통령만 불소추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아니라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헌법
84조에 의해서 대통령만 불소추 특권 모릅니까?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헌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 사람들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아까 이제 위원정당 해산까지는 네. 좀 그렇다 했는데 각 개별 사건마다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범죄에 개입된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수사만 철저히 한다면은 그 개별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들 수사만 철저히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을까. 아니, 예, 그런 대통령도 생각합니다. 날아갔는데 네. 내란에 만약 개입이 돼 있다고 그러면 그건 놔둘 수가 있습니까? 이제 국회의원밖에 안 되면서. 국회의원이 되든 누가 되든 사실 성형수설 이거야말로 성형수설 해야죠. 네. 수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떳떳하면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뭘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 거부하는 자. 그 얘기 본인들이 했던 말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게. 그러면 이거 헌법 84조에 관련해서 네. 입법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좀 아직 좀 살짝 속도 조절하고 있던데 네. 결국 통과를 시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누구나 당연하게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재판까지 기소 플러스 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왔는데 네. 갑자기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게다가 또 제가 솔직히 그래도 저도 이제 사법시험 보고 변호사다 보니까 대법원에 대한 어떤 일말의 존경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일말의 존경심 이런 거를 조희대 대법원장 하에서 9일 만에 그 파기환송하면 재판을 통해서 맞아요. 완전히 산산이 부서뜨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일선 법원에만 맡겨두는 것은 저는 이제는 그렇게 나이브하게 대처하는 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안 처리는 돼야 된다라고 법이 생각합니다. 통과가 되는 게 네, 필요하다. 헌법 조항을 어쩌면 더 구체화하는 그런 법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래야 그러니까 사실 법원을 포함해서 이제 민주주의 그러니까 정부를 구성하는 여러 네. 주체들이 그 민주주의 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법치주의 뭐 이런 룰에 따라서 서로 이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지난 내란이 우리 민주주의에 끼친 가장 부정적 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참가하는 여러 권력기관들이 룰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같이 플레이하면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의 그런 룰이나 이런 걸 지키고 그리고 자기들의 권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자제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신뢰가 사선이 깨졌어요. 네. 그건 이제 윤석열이 제일 먼저 깨긴 했지만 사실은 대법원도 그걸 깼습니다. 대법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 파기환송심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와서 얘기를 하지만 하면서 제가 이제 재판을 하면서 뭐 그 전에 형사소송 규칙 개정한 것도 네. 딱 그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 규칙이 문제될 만한 상황이 되니까 딱 개정을 하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 딱딱 맞춰서 예.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예. 이상하다고. 예,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고 많이 이상하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대법원이 여기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맞아요. 이런 상황이면 대법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자들이 모두 그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뭐 한국법제연구원 같은 곳에서도 형사소추에 대해서 그런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 재판 진행까지 포함한다고. 네. 국책연구기관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료 들어가면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게 법리대로 판단한다는 이제 신뢰가 없는 상황이 됐으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적절한 입법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입법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던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국민들 뭐 의뢰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요. 뭐 판사 잘 만나면 되는 거 맞네. 딱 그래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끝까지 법원은 믿었다. 근데 그런 그러니까요. 것들을 본인들이 깨버렸잖아요. 그냥 못 믿으니까 법 만들어 줄게. 법 보고 하라고. 진짜 이렇게 오죽하면은 된다는 의뢰인들이 거예요. 항상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이거 뭐 서면 제출하면은 판사님이 다 읽어는 줍니까? 네, 그 얘기 하죠.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아니 우리는 이거 글씨 읽는 게 직업이다. 네. 이거 읽는 거 일도 아니니까 걱정 마셔라. 골목 끼고 계속 돌린다고 하잖아요. 골목. 이거 읽는 거는 뭐 이거 읽는 게 일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세상에 대법원에서 네. 읽지도 않고 판결을 내려버리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국민의 신뢰는 진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지금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되면 입법, 사법,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회에서 법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 법 줄 테니까 그대로 하라고 네. 할 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민 추천제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공직자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이 어떤 직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 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 동안 총 1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습니다.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습니다. 새 정부의 과제인 검찰 개혁과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입니다. 자, 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11,000건 그 이상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또 인기 투표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물론 민주투표적인 네. 측면도 있긴 하지만 투표 결과에서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임명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폭넓게 얘기를 들어보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숙고해서 결정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네. 저는 신유진 변호사님도 추천이 좀 됐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런 네. 건 아니고 네. 지금 국민주권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주권 정부답게 이런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인 이런 국민 추천제 이런 걸 적극 활용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감시가 가장 무섭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계엄을 막아낸 것도 사실은 국민들의 힘으로 막아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민주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가서 그 아무런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회 앞으로 달려간다고 무슨 일이 우리가 뭐 막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냥 그런 생각하기 전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뭐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줘서 고맙다 이런 건 당연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직업 정신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업은 아무런 국회로 모이는 게 생업이 아니에요. 관련이 없어요. 국회가 우리의 직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엄을 막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 현장 상황을 보면서도 무섭지만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국민 주권 정부에 맞게 국민들의 어떤 감시 기능까지 다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죠. 국민의 관심을 또 환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사실 누가 딱 떠올라 해고 싶어요. 아직 하지는 못했는데 네. 기회가 되면 할 거예요. 그 사람을 꼭 추천을 제가 할 건데 아, 두 분 뭐 추천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추천하고 싶다는 사람보다는 이런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있어요. 아, 반대로.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뭐 이제 법무부 장관이 가장 관심이 많다고 네. 하는데 1등입니다. 예, 이제 지금 가장 이제 관심사나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검찰 개혁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전 정권이 사실은 왜 개혁이 필요한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까지 물론 이제 문재인 정권 때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끈기 있게 되고 이 내용을 잘 숙지해서 잘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맞아요. 좀 이제 교수들이 이제 많이 오셨고 뒤에는 이제 막 그 윤석열 뭐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워지면서 정치인들이 오셔서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분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검찰로부터 자유로운 분. 이게 제가 좀 그때 당시에 사실 좀 개인적으로 들은 게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검찰이 이런 저런 식으로 장난도 치고 로비도 하고 이런 이른바 것들 캐비넷 했거든요. 뭐 이런 얘기 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분들 아. 그리고 검찰 출신이 아닌 분들. 있네. 네. 아 정말. 어때요? 당적 같은 거 없죠? 저 특검 뭐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열심히 돈을 벌어요. 법조인 경력이 얼마 되시죠? 변호사 저요 17년이요. 예, 특검도 딱이네요. 가능합니다. 정말. 15년 이상이면 저도- 되니까요. 저야말로 김필성 변호사님 추천하고 네. 싶었거든요. 아, 이분은 정말 털어도 먼지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돈도 없고요. 일단 돈이 없기 때문에.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 네.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 예, 좀 예. 어떤 자리 혹시 보시는 분들 게다가 추천해 주셔서 좋을 것 굉장히 같아요. 원론적이시고요. 원리 원칙에만 입각하신 분이고 네. 그리고 어떠한 위험 요소도 절대 없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갑자기- 다 갖췄어요. 네. 갑자기 방송이 상당히 논리도 좋으시고 맞습니다. 또 뚝심도 있으시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식으로 사람과 추천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과 의견을 교환할 때 제 말이 안 먹힐 때 김필성 변호사님이랑 의견이 같아. 아 맞아요. 신유진 변호사님도 어떻게 저는 자리 한번. 저는 공직이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의미에서 이게 소통이 되고 네. 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추천제가 네. 뭐 쇼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가 김필성 변호사가 또 바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사 검증을 몇 번 그렇죠. 거쳐야 돼요. 그렇죠. 뭐 올라간다고 되는 그거야 거니까. 뭐 저는 진심으로 네.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얘기 조금만 네. 더 해보겠습니다. 참 어제 참 또 놀라운 국민의힘 상황인데 아니 의원총회 하기로 해놓고 한 40분인가 30분 전에 그냥 취소해버리고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한테 문자 보냈대요. 안 한다고.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냥 축출 당하는 그런 전 단계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기도 뭐 하고.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죠.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아까 말씀 이제 좀 저기 국민의힘이 지금 질의멸렬한 이런 상황인 것처럼 이렇긴 한데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이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개파 싸움이 치열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권성동 저기 의원도 그렇고 이제 나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법원 앞에 시위하고 했던 것들을 보면 어쨌든 저기 그 사실은 이제 상당히 오른쪽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분들은.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중요한 그런 지지 세력, 지지 기반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김용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반성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자는 거고 그런 충돌들이 지금 이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포천 지역구더라고요. 그렇죠. 예. 제가 포천의 딸입니다. 그래가지고 아 포천이십니까? 네 몰랐습니다. 포천 네. 포천에서 중학교까지 나오고 포천에서 태어나고 포천에서 자라고 포천의 딸입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정신 차리십시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 비대위원장 됐을 때부터 이런 수순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그리고 말만 번지르하지 조금도 쇄신에 대한 어떤 의지도 없다고 보여져요. 저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글쎄요, 자신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려나 하는 생각을 저는 사실 안 들어요. 그냥 오직 그냥 서로 다 이 당권에 대한 집착과 사리 사욕, 이익 집단이다. 그 이익 집단 속에서 자신도 한 자리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쇄신을 여기 지금 와서 그런 모습을 뭐 비춰주면서 자신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연장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도 의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16일에 원내대표 선출이 있는데 누가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지금 현재 분위기나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친윤 이제 좀 더 보수적인 그런 분들이 이제 결국은 원내대표도 되고 당권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이번에 사실은 김용태 위원장하고 권성동 의원하고 충돌한 건데 네. 권성동 의원이 그냥 확 민 거잖아요. 그렇죠. 김용태 저기 위원장이 어떻게 손도 못 대고 좀 당한 상황이 된 건데 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또 친윤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 거론되는 사람들은 나경원 되겠네요. 의원, 뭐 김기현 의원 이렇게 거론되고 네, 있는데 정말 구태 중에 구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쇄신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란에 관련해서 수사가 깊이 들어가면 이거로 인해서 저는 의원직 상실 꽤 많은 사람이 나올 될 것 것이다.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3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